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측 사회문화 10번째 제시문 무제한적 노동 공급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주제를 가진 글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할 건데요. 똑같습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일치, 불일치 관련된 문제들 읽어 내려가면서 풀고 그의 문제들도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보면서 우리 해결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은 간단해요. 노동공급 임금의 탄력성은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를 나눈 것이다. 몰라도 돼요. 요 정도는 이해해야 돼.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 1을 넘지 않을 때. 1보다 크면 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산업화 초기에는 임금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노동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공급. 이게 포인트인 거지. 산업화 초기에는 무제한적 노동공급. 임금은 적은데 일할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일할 곳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돈은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겠지. 이러한 상황의 비인간적 근로조건하에 노동자를 방치해둠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우리가 이 두 번째 날부터 확인할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것의 노동시장론을 이 뒤에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 읽고 역시 1번의 일치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1번의 일치불일치를 보니까 1번에 2번 선택지 산업화 초기의 노동시장 무제한적 노동공급 나와 있습니다. 5번 선택지 임금의 상승 정도의 노동 공급량의 상승 정도가 적은 경우 노동 공급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비탄력 탄력 나와 있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날로 바로 넘어갈게요.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 제한하고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 들어봤죠? 그는 결코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이를 천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뭐가 필요하냐?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공정한 사회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 독점이 없어야 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력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 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 경쟁적 시장 조건, 자유방임 정책 똑같은 말하는 뜻이야. 즉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 그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적극적 자유방임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난다. 1번 선택지 1번 문제를 먼저 지울 수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어휘 문제도 바로 해결을 해볼게요. 1번에 두 번째 단락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만 1번에 4번 선택지 볼까요? 애덤 스미스는 경쟁시장의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읽고 1번 문제에서 2번, 4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휘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해결을 해볼 건데요. 자, 문맥상 A의 의미에 가까운 것. A가 딱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 A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 애덤 스미스의 태도는 어떤 견해에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주장 같은 것들이 견해, 글이나 그림이나 등등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 같거든요. 그럼 요거와 유사한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는 거지. 보면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나타나다 이런 뜻이야. 효과가 생각이나 주장 따위가 드러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아니야. 다시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건 이것도 무조건 아니겠죠. 건강을 관리한 결과가 몸에 나타났다. 건강해졌다 이런 거거든? 주장이나 생각 따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고개는 그의 감정이 가락으로 나타나다. 감정, 생각이나 주장 따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인 무엇으로 드러나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5번은 나무들이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무의 형태가 드러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도 답에서 제외를 시킨다. 그래서 제시문의 A와 의미가 가장 문맥적으로 가까운 것은 4번으로 보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제시문과 함께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문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론에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노동시장론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노동시장 자체가 경쟁적 시장이 되기가 참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걸 전제로 출발한대요. 그는 국부론에서 본래 노동시장은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는 시장 이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 쌍방 독점적 시장 그지 노사 간 교섭상 지위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 사용자와 그 다음에 노동자 사용자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넥타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직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교섭상 지위 둘 사이에 협상을 할 때 대등하지 동등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렇게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하는데 그런데 뒤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서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1, 그리고 2까지 볼게요. 경쟁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해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쌍방 독점 시장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쉬워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가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발생을 한다.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뭐냐면 노동 간 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 간 단결. 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게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이란 말 들어봤죠? 이게 경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문단을 읽고 가가 나왔으니까 2번 문제가 가에 관련된 문제인가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어요. 자, 2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지. 노동조합, 아까 뭐라 그랬어? 교섭상 지위가 비대등성을 갖기 때문에 대등하게 만들어야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런 선택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5번이잖아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교섭상 지위를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 비대등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5번이니까 정답은 2번에 5번이 되겠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일할 사람이 많은데 돈을 많이 안 줘도 되잖아. 돈을 많이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아요.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노동법이 필요했어요.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에 나타난 교섭상 지위 구조의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해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들어.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수의 지속적 확대의 그 답. 이게 노동자들의 단결, 노동조합 가지고는 완벽하게 해결하기 힘드니까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지? 계속 생길 거잖아. 그러면 노동의 수요가 계속, 일자리가 계속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제가 계속 좋아져야 돼. 그러면서 공장이 계속 또는 회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애매하긴 하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더 많이 막 하다 보니까 이 일손이 부족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 사장들한테만 유리하게 작용되지 오히려 막 임금이 팍팍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노동자들 사이의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 우리 회사 와주세요. 예전에 너네가 드라마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기 한참 좋을 때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 합격하고 다른 회사 갈까봐 회사 합격한 애들 막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랬었거든. 이런 경쟁들이 있다는 거지. 너무 경기가 좋을 때는. 자, 즉 기업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 사업화 초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 이렇게 사업 생산성이 되게 좋아지고 경제가 좋을 때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 교섭이 대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원들이 나 이 회사 안 가고 저 회사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특히 경기 상승 시기에는 오히려 노동자의 교섭력이 우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을 때는 연봉 여기는 1억 주는데 여기는 2억 주는데 저 2억 준다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2억 줄게요. 이러면서 막 교섭할 때 자기가 우위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 번째 단락을 보면서 1번에 대한 이제 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보니까 1번 노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졌죠.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아까 다 지웠어. 답이 3번이라는 얘기인데 경기 상승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지? 교섭력이 우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등성이 해결되면 대등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위에 올라간다는 건 이것도 비대등적인 거잖아. 그죠? 대등성이 해결된다가 아니고 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를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 나왔잖아.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와 니은. 기업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와 니은.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를 비교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봐볼게요. 3번에 1번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기업에서는 무제한적일 때는 니은.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보다 탄력성이 크다. 아까 전에 0에서 1 사이는 비탄력적, 1을 넘어가면 탄력적이잖아. 그럼 생각해보자고. 노동자가 100명일 때랑, 그죠? 노동 공급이 너무 많을 때랑, 노동 공급이 적을 때랑, 그죠? 얘는 제한적이고 얘는 많을 때잖아. 숫자도 얘가 훨씬 크니까. 그러면 일단은 3번에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것도 한번 봐볼게요. 2번. 기업과 달리 니은에서는 노사 간의 교섭력이 둘 다 비대등성이 발생하고요.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임금 상승을 위한 생산 효율이 개선된 상태이다. 기업 아니죠. 4번.
심화된다? 아니죠. 5번? 아니죠. 가장 적절한 건 3번에 1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제시문으로 이제 넘어가고 또 마지막 문제도 해결해 줘야겠죠. 자, 마지막 5번째 단락과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째 단락은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노사 간의 교섭력에도 대등성이 성립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임금의 수준은 노동의 생산 기여분인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때에 따라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배의 몫이 증가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국민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은 문제가 지금 우리가 몇 번이 있어요? 4번 문제 있지. 복용 문제 있습니다. 보기가 쓸데없이 길죠. 쓸데없이 길죠. 그러면 가의 내용과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 적용하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 부분 보니까 이 무제한 노동 공급에 관련된 것 같지 않아?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왔고 2센트 반을 주겠는데 5센트를 준다고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2센트밖에 안 줬어. 무제한 노동력 시대일 때. 그래서 뭘 만들었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만 5센트를 줬다. 그런 얘기겠네. 자, 그럼 1번 볼게요. 가에서는 과잉 노동력. 괜찮죠? 노소 간의 교섭상 지의 차이가 발생하면 당연히 많지.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2번, 파업 일어났잖아. 그지? 노동조합. 파업이 일어나자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해가지고 5센트로 다시 올랐으니까 이것도 맞겠죠. 그럼 나를 봐볼까요? 고용주들은 항상 단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현재 수준을 이상으로 인상하자고 노력한다. 아까 얘기했지. 사용자들끼리 단결이 쉽다. 다음 달 보니까 매년의 일이 전년의 고용보다도 많은 수로 제공되는 경우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위해 단결할 필요가 없다. 뭔 소리냐면 아까 말했지. 경제가 계속 좋아져. 그죠? 그러면 일자리가 계속 생겨. 그러면 노동자들이 굳이 서로 조합을 만들어 단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일자리가 있고 항상 좋은 수준의 일을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3번 선택지 일이 많이 제공되면 그쵸? 노동수의 확대가 일어나서 노동 조건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맞는 거죠. 4번 고용주 사이들의 경쟁이 일어나면 고용주의 단결이 자발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통해 고용주가 경쟁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단결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어. 그죠? 않을 수 있어. 이것도 맞아. 그지?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이게 뭐가 된 거냐 하면요. 나에서 보니까 고용주들 사이의 경쟁을 이렇게 임금 인상을 막는 고용주들의 단결을 자발적으로 붕괴시킨다. 이건 뭐냐? 임금 인상을 막는 고용주들의 단결을 자발적으로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고용주들의 단결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이 말도 좀 틀렸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도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으로 가고 5번 선택지 경제가 성장하면 노사 간 교섭이 대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위가 바뀔 수도 있고 대등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문화 10번째 제시문도 같이 해결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시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